자, 오늘은 익산 건축주분께서 나름대로 시방서라는 걸 이제 만들어 갖고 오셨어요. 이걸 보면서 이제 한번 건축에 대해서 한번 서로 알아보겠습니다. 건축 사전 준비요. 토지 소유권 이전 이런 거는 뭐 다들 알아서 잘 하시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건축 설계 500만원 정도면 조금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비싼 것 같긴 합니다. 보통 이제 아주 저렴하면 250만원 정도에서 300만원 정도가 되거든요. 300만원. 근데 이제 이건 지역마다 다 틀려요. 틀리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못 하고요. 보통은 이제 그리고 싶은 거를 설계 사무실을 찾아가셔서 이런 모양으로 설계를 해 주십시오 하면 되는 내용이고요. 어차피 이제 지면서 건축주 분들의 생각이 많이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일괄로 한번 변경해서 하는 게 일단은 효과적이에요. 지금까지 공사를 해본 중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계 측량 신청. 여기는 이제 만약에 토지가 있으면 경계점을 딱딱딱딱 알아야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집을 어디다 이렇게 앉히는지 그거를 제가 알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은 보성에서 공사할 때요, 말뚝대로 공사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 1.5m 정도가 내려왔는데 그걸 모르고 건축주 분께서도 몰랐고 저도 모르고 건축주 분이 맞다고 하니까 저도 그렇게 정화조를 묻으려고 팠는데 마침 이제 그때 토지개발공사에서 와서 측량을 해줬는데 그대로 일을 했으면 정화조를 남의 땅에다 묻게 되는 결과를 낳을 뻔했습니다. 물론 그때 발견을 해서 바로 옮겨서 조치를 취하긴 했지만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경계 측량 신청해서 말뚝 박는 지점은 공사가 진행될 때 하시는 게 좋아요. 보통 보면 말뚝을 뭐 내가 안 옮겨도 다른 데다 옮겨 놓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말뚝이 정확해야만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경계 지적공사 인터넷으로 신청을 완료하셨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전기 신청하셨고요. 상하수도 신청하셨고요. 인터넷 신청하셨고 선제보험 신청 완료, 납부했다는 말씀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건축관리자 선임, 여기 현장관리인일 겁니다. 현장관리인. 그리고 재해 예방 기술지도 이거 별도로 했고요. 건축 허가 표지판, 이거 필수입니다. 필수. 현장에다가 이걸 적어서 비치를 해서 누가 왔을 때 그걸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착공 신청 완료했고요. 준공 신청 및 세금은 나중에 차후에 할 내용이고, 이제 본 공사 촉대공사부터 나오는데 촉대공사는 건축하고는 무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건축주 분께서 알아서 하시기로 얘기가 끝난 부분이고요. 기초공사 2월 중순 이후부터 시공, 날씨를 봐서 아마 시공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매트리스 기초, 매트 기초로 할 거예요. 한 방에 치는 매트 기초로 할 거고, 하우스용 비닐, 자갈 다짐, 버림 타설. 하우스용 비닐을 쓰면 약간은 더 좋습니다. 일반 건축용 비닐은 너무 얇아서 찢어지고 뭐 하여튼간 조금 안 좋아요. 근데 아무래도 비싼 거를 깔면 더 좋겠죠. 이거는 그 부분은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정화조 물매 경사 조절. 이제 정화조의 물매 경사는 저는 보통 이제
그 기초에 들어가는 부분은 정화조까지 나가는 부분은 100대 1 구배로 해서 철근으로 높이를 받쳐서 움직이지 않도록 용접으로 고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정확한 구배를 저는 맞추고 있어요. 실제로 현장에서. 그러니까 1m 간격으로 해서 철근을 용접을 해서 떼워서 아예 고정을 시킵니다. 그 위치에서 콘크리트를 부어도 위로 틀리거나 밑으로 가라앉거나 하지 않도록 해서 용접을 해서 아예 잡아버립니다. 그리고 우수관, 생활하수, 물 흐름 조절 이거 똑같고요. 100대 1 구배로 해서. 그러니까 100대 1 구배가 뭐냐면 1m에 1cm가 다운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아직까지는 제가 그렇게 시공을 해줘서 문제가 생긴 집이 없습니다. 막힌 집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아직까지는 이제 100대 1 구배를 선호를 하는데, 시공할 때 미리 얘기를 해주시면 이제 그거는 이제 또 맞춰 드립니다. 수도, 전기, 에어컨 각종 매립 공사 동시 시행. 예, 수도가 이제 기초 부분에 계량기에서부터 먼저 기초 파는 날 들어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에어컨 등 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전열이 뭐냐면 콘센트, 우리가 꽂아 쓰는 콘센트요. 그거는 지중화. 그리고 에어컨 라인이 있어요. 뭐 스탠드형으로 쓰시면 지중으로 100원 라인을 잡아서 거기서 뺄 수 있게끔 공사를 미리 해드립니다. 물론 천장형이나 벽부형 같은 경우에는 벽부 위로 해서 올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배수 라인은 또 별도로 잡아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초의 저적 부분 설치, 저적턱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와서 협의를 해주시면 제가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해드립니다. 골조공사, 아연 각관, 아연을 여긴 다 쓰실 것 같고요. 50에 100짜리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50에 100하고 100에 100. 이제 아연 각관은 보통 3.0T를 씁니다. T. 그리고 시연강 사용, 시연강 트러스 제작하는 거는 2.3T고요. 시연강은 2.3T 트러스 제작이고요. 펄인이라고 있어요. 위에 올라가는 간살 같은 경우는 3.0T를 추천드립니다. 샤시 설치부에 샤시 처짐 방지, 지지대 설치 항시하는 거고요. 특히 메인 샤시 처짐 방지에 더 좀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 같고요. 그리고 이제 벽체 공사, 판넬 조립 시 공통사항. 판넬이 겹치는 부분은 최소 폰건이 들어갈 정도로 간격을 주고 45도 각을 치고 불연 비투 우레탄 폼으로 충전합니다. 예전에는 일반 국산품을 많이 사용했는데, 요즘 와서 이제 어차피 판넬도 불연이기 때문에 불연 폼을 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불연 폼이 약간 더 비쌉니다. 비싸도 이제 비트로 이제 많이들 선호를 하시고 하기 때문에 이제 비트로 많이 쓰는 편이에요. 이런 것들은 자재 사용은 제가 다 설명을 드리고요. 건축주 분께서 정하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우레탄 폼 충전하는 거는 원래 이 공법은 제가 만들어낸 공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 안 하셔도 저는 우레탄 폼을 잘 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150T로 할지, EPS 150T로 할지, 우레탄 판넬로 할지 나눠서 이제 구분을 하신 거고요. 보일러실, 세탁실, 소음 방지, 벽 설치, 그리고 이제 여기서 건축주분이 원하신 부분이 뭐냐면 보일러실에 그라솔 판넬로 한번 시공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어서, 이제 보일러실 같은 경우는 내부에서 한 50T 정도로 해서 그라솔 판넬 한번 더 될까 합니다. 그리고 지붕은 인터로킹 징크, 오웬스 방수 코닝 시트, 150T 판넬, 100T 우레탄 판넬입니다. 이렇게
1차 판넬이 우레탄 판넬이 들어가는 거고요. 2차가 150T 판넬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창호공사 LG 진 슈퍼세이브 5 로이 유리 또는 7 슈퍼세이브 외벽 전용창으로 설치. 요거는 이제 건축주 분께서 이제 정하시는 대로 제가 설치를 해드릴 거고요. LG 창이 아직까지는 가장 무난해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뭐 가성비가 좋다고 해야 되나요? 여러 가지를 고민했을 때 성능 대비 가성비가 좋은 거죠. 전기공사 방범 카메라 설치. 이제 카메라까지는 아니고 제가 이제 그 방범 카메라에 붙는 선까지는 제가 시공을 해드리고요. 나머지는 이제 알아서 시공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제 기술자를 불러서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뭐 카메라 업체 해서 그런 것들은 이제 그 정도까지 제가 선까지만 빼드린다는 거. 그리고 창호공사 및 공사 일정 조율, 시공자 트러블 예방. 이게 이제 제가 다 해주는 역할이에요. 제가 일하면서 멀티로 이런 것들을 다 머리에 넣고 조율을 해주고 이렇게 그게 이제 오야지의 역할입니다. 오야지의 역할이고 일당으로만 다니는 사람들은 절대 이런 것들을 조율하고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제가 일단 들어가게 되면 제가 이제 관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전기기술자하고 뭐 창호는 제가 설치하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방통 설비 마무리, 냉수 설비, 이중 배관 여부. 이제 이중 배관 여부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원선으로 뽑아서 올려서 벽에서 이제 뽑기로 했어요. 원선에서는 그 문제 생길 소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게 이제 막 원선이 터지고 이러질 않아요. 대부분 이제 부속이기 때문에 그 부속을 콘크리트 안에다가는 심지 않는다는 전제를 깔고 이제 이중 보온재를 감싸서 이제 기초에다 넣을 예정이고요. 화장실 방수 시트 처리 설비 마무리. 근데 1층 같은 경우에는 방수 시트까지는 필요 없는 걸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물론 층 원하시면 해드리긴 하고요. 그만큼의 비용은 더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은 세면대를 벽부용으로 많이 설치를 하기 때문에 이제 젠다이를 만들면서 그 부분에 제가 그 각관을 넣어서 앙카를 용접해서 이렇게 벽부용으로 달 수 있게끔 그런 작업들도 다 해드리고요. 이제 제가 가는 현장들은 이제 조적 같은 건 거의 안 하고요. 젠다이를 만들더라도 판넬을 이용해서 젠다이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방수 비닐 아이소핑크 방수 비닐 난방 한번 깔고요. 그리고 100mm 아이소핑크 50mm 일반사 51대 단열재 교차 시공. 예, 한 장 까는 것보다 50mm로 나누어서 교차로 시공하는 게 바닥 단열에는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이어메시 난방선. 그리고 보일러실에서 여유있게 커팅 초 연결시 문제 해결. 이것도 좋은 내용 같고요. 그리고 전기 보일러와 등유 보일러 난방선 구분해주고 엑셀관 여유있게 커팅하고요. 초 보일러 통합 시 가능하게. 화장실 난방선 공급. 초 상담할 거는 기초 이제 단백은 해야 되는지 복백은 해야 되는지.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기초가 복백은으로 이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 거기에 이제 내진 설계가 단층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이중 배관을 이제 복배관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외벽 조적 시 마감 방법 여부. 이런 거는 뭐 세라믹으로 다 바꾸셨기 때문에
협의가 끝난 부분이고요. 보일러실 소음 처리 문제, 방음 자재. 이거는 좀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보일러가 기름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소리가 좀 제법 크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스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소리가 그래도 조금 덜한데 그런 것 같고요. 다락방 설치 여부 및 설계. 다락방은 제가 알아서 다 해드립니다. 다락방이 들어가게 되면 그만큼 이제 돈은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만 인정해 주시면, 그렇다고 해서 뭐 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제가 다 할 줄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 맞춰 드립니다. 창호 등급 외부 전용창, 그쵸? 내부 마무리를 합판을 사용할지 이제 고민하시는 것 같고요. 가급적이면 저는 합판보다는 석고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수도 이중 배관, 확정부, 지붕 마감 시 실리콘 처리, 석고 보드 1P, 2P. 석고 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배를 하실 거면 상관이 없는데, 페인트 작업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2P를 권하는 것 같더라고요. 기술자들 사이에서는, 도색 기술자들 사이에서는 2P를 하시는 게 하자가 그래도 덜 하다고 합니다. 천장, 편백 마감, 예, 무조건 가능하고요. 뭐 이런 부분들은 보일러실 수전 설치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 벽부형으로 달게 되면 미리 세팅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에어컨 설비도 제가 미리 해놓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화장실 환풍기 설치 이런 거는 해달라고 하면 제가 다 해드려요. 마감 공사. 각방 분배기를 설치하실 건가 봐요. 각방 분배기 설치로 각방 온도 조절기, 순환 모터. 이제 보통 이제 처음에는 요거 같은 경우는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 공사를 들어가면 이제 뭐 그냥 계속 살 건데 하면서 그냥 안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뭐 하시고 안 하시고는 자유니까 이런 것들은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화장실 집기 및 각종 타일에서 600만원 잡아놓으셨고, 각종 문, 현관, 중문 해서 300만원 잡으셨는데, 각방문 300, 다용도 질문 최대한 크게.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금액이면은 방문은 좀 많이 잡힌 거고요. 현관, 중문 같은 경우에는 현관 중문이 최고 싼 게 한 50만원 정도부터 가요. 그래서 한 80만원 정도 되고요. 3연 정도와. 그리고 현관문은 이제 단열문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씩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마루가 250만원 잡혀 있고요. 도배가 200만원, 포켓문 목수 마감이 200만원. 이제 문 같은 경우는 목수들이 넣는 게 아무래도 나중에 문을 달아주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 같아요. 좀 아무리 안 들어가도 목수 6품 정도는, 아무리 안 들어가도 4품 정도는 들어갑니다. 4품, 그쵸? 문하고 걸레바지 정도 하고 나중에 문 달아주는 거, 그쵸? 그리고 주방이 500만원인데 신발장하고 붙박이장이 500만원이 별도로 잡혀있기 때문에 이것도 충분할 것 같아요. 싸제로 했을 때 통틀어서 한 800만원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일반적으로 보면. 물론 또 싱크대도 도장 제품을 하느냐 뭐 어떤 걸 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한번 알아보시면 뭐 바로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산을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등도 이제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방범 카메라고, 에어컨은 이제 천장형으로 다실 겁니다. 여기는. 그리고 열 회수 환기 장치 이렇게 알아봤고요. 전열 교환기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땐 필수일 것 같기는 합니다. 전열 교환기 같은 경우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빠진 게 있는데, 오수 하수에 에어벤트가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게 조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그 정도만 저기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뷰트 불연폼 같은 경우는 인터넷 같은 데 한번 알아보시면 싸게 주는 데도 있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건축주도 저는 항상 알아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실리콘, 포크레인, 펌프카, 방통. 포크레인, 펌프카 이런 거는 지역에서 쓸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요. 방통도 이제 뭐 군 단위까지는 넘어와서 다니긴 하던데 뭐 지역에서 잘 하시는 분이 있으면 알아놓는 게 이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천에는 이천방통이 참 잘해요. 여기가 그분들은 인정하는 분들입니다.